자, 산화수 하고, 산화수 여기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산화환원에서의 양적인 관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식 쓰는 거, 산화환원 반응식 쓰는 거. 안녕하세요. 산화환원 반응식 쓰는 거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산화환원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열 출입 이게 있는데 열 출입은 다음 주에 할게요. 화학 반응에서 열 출입. 오늘은 58쪽에 산화하는 반응. 산화수는 어떤 물질에서 각 원자가 산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하다. 그러니까 어떤 원자에 대해서 원자 한 개당 얘네가 전자를 얼마나 잃고 얻었는지 나타나는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러고 전자를 얻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러잖아. 맞아요? 전자 잃으면 양이온 되니까 플러스 전하고 얻으면 음이온 되니까 마이너스 전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원자 한 개당 수치로 가상적인 전하 플러스 잡고 마이너스 잡는 거 각각 이제 전자를 잃은 것과 전자를 얻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잃고 얻음의 기준점이 되는 건 뭐냐면 중성 상태의 기준이에요. 중성 상태. 그래서 중성 상태보다 전자를 몇 개 잃었는지 몇 개 얻었는지 이거 판단하면 되는데,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단위가 기본 단위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잖아. 그럼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생성 원리만 생각해 보면은 전자를 몇 개 얻었는지 잃었는지 계산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 마그네슘 2+가 있어. 마그네슘 2+가 있고 뭐 O2- 있어. 그러면은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은 애야. 2개 잃은 애고 얘는 2개 얻은 애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분리를 먼저 한 다음에, 양이온은 양전하만큼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전하만큼 산화수를 갖는다 이렇게 하고, 음이온은 음전하만큼 산화수를 갖는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 이온 결합 물질은 어쨌든 그냥 얘가 전자 잃은 개수, 얘가 전자 얻은 개수가 전하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공유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 이 공유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끌려간다 개념이었잖아. 그러면은 전자가 끌려갈 때 어디로 끌려가? 결합한 두 원자가 있을 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아예 전자쌍이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전기 음성도 큰 원자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을 그냥 모두 다 갖는 것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모두 다 갖는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애는 전자를 빼앗긴 게 되는 거고 어떤 애는 전자를 얻게 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수소하고 공유 결합을 한다 했을 때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이 있다고 하면, 이때 이 공유 전자쌍은 전기 음성도가 큰 탄소 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이거를 그냥 탄소가 모두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탄소의 경우에는 중성 상태보다 하나, 이거 원래 수소 거였는데 하나를 더 얻게 된 거고, 수소는 하나를 빼앗기게 된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모두 다 갖는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 중성 상태에 비해서 전자를 몇 개를 더 얻었느냐, 잃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산화수를 체크할 거예요. 공유 결합 물질은. 그래서 탄소는 이 경우에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하나에다가 수소가 공유해준 거 하나를 가져갔으니까 전자를 하나 얻은 게 되는 거고, 수소의 경우에는 원래 자기 거였는데 하나를 빼앗긴 거니까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에서는 전기 음성도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다 가져가는 걸로 계산을 해서 중성 상태일 때에 비해서 얼마나 더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를 가지고 산화수를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라는 NH3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암모니아는 중심에 질소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가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질소 원자가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자과 전자를 노란색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5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수소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하얀색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3쌍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질소가 수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크니까 이 공유전자쌍을 그냥 질소가 다 가져가는 걸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수소들은 하나씩 빼앗긴 거고, 질소한테. 그 다음에 질소는 수소로부터 3개를 얻은 게 되겠고, 그래서 질소의 산화수를 -3이라고 하면 되고, 수소들의 산화수를 각각 +1씩이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한 개당 수치로 항상 계산을 하셔야 돼요. 원자 한 개당 수치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보게 되면 CO2는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탄소가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씩? 2개씩 해서 4개밖에 없어. 이게 원래 원자과 전자 4개짜리잖아. 그리고 산소는 본인의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유결합을 나타내면 탄소하고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 탄소하고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때 이제 산화수 계산할 때는 탄소하고 산소의 전기음 성도 차이를 보고, 전기음 성도가 산소가 더 크니까 이 공유전자쌍을 모두 다 산소가, 이 공유전자쌍을 모두가 산소가 가져가는 걸로 계산을 하면, 원래 핑크색 6개밖에 없던 애가 노란색 2개를 얻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노란색 2개를 얻었고, 탄소는 2개를 빼앗겼고, 그래서 총 4개를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4의 산화수,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산소는 2개씩 얻었으니까 -2의 산화수,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결합을 보고 공유전자쌍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각각의 원자의 산화수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언제까지고 이렇게 하기 귀찮잖아. 그치? 하나하나 다 판단해가지고 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산화수를 결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요 규칙만 외워두면 금방 다 찾을 수 있는데, 이 결정 규칙은 어떤 거냐면, 전기음 성도까지 싹 다 고려해서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는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은 그냥 같은 원소 간에 결합을 한 거니까, 뭐 H2, O2, N2, F2, 그 다음 뭐 Na, 그 다음에 뭐 Cu, 뭐 이렇게 그냥 원소 기호 한 가지만 써지는 것들, 이런 애들은 결합을 했는데,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럼 공유결합하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계산하자 그랬냐면, 전기음 성도 큰 원자가 가져가는 걸로 계산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얘네 어쨌든 같은 원소 간에 결합을 했으니까 전기음 성도 차이가 없잖아. 전기음 성도 차이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빼앗기고 뺏기고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산화수가 전부 다 0입니다. 그래서 H2에서 H 원자의 산화수 0, O2에서 O 원자의 산화수 0, N2에서 N 원자 산화수 0, F2에서 F 산화수 0, 나트륨도 산화수 0, 구리도 산화수 0, 다 0이야 그냥.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합물에서의 수소. 어쨌든 수소가 이렇게 호돈소 물질로 있는 상태에서는 산화수가 분명히 0일 거니까, 다른 원소와 결합한 물질, 화합물 상태에서는 이제 수소가 다른 애랑 결합했을 테니까 수소의 화합물에서 수소의 산화수, 수소라고 하는 애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수소의 핵이 있으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전자를 얻는다면 하나밖에 못 얻고, 잃는다면 하나밖에 못 잃겠지. 그래서 전자를 하나 얻었을 때가 -1의 산화수가 될 거고, 하나 잃었을 때가 +1의 산화수가 될 건데, 이 수소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비금속이랑 결합했을 때 자기보다 다 전기음 성도가 크다는 거야. 수소는 전기음 성도가 굉장히 작잖아. 그치? 그래서 이 수소라고 하는 애가 대부분의 화합물에서는 +1의 산화수를 갖는데, 왜? 내가 전기음 성도가 작으니까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1의 산화수를 갖는데, 예외적으로 수소가 금속과 결합하면, 금속이 이제
양이온이 되고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음이온이 되고 그러면서 그때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화합물에서는 다 플러스 1입니다. 근데 금속과 결합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금속과 결합한 경우에 왜? 금속보다 수소의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산소의 산화수. 산소의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 산소도 보면은 비금속인데 이제 가운데 원자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산소라는 애가 결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금속과 결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비금속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산소라는 원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전기음성도가 엄청나게 큰 원자에 속하지. 두 번째로 크잖아. 그러면 얘는 그 어떤 원소랑 결합을 하더라도 전자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가져올 수밖에 없지. 전기음성도 큰 애가 가져가는 걸로 계산을 할 건데 산소가 크니까 항상 산소가 전기음성도 크니까 가져간다라고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까지 나올 수 있다. 왜?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으니까 얻어도 2개까지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가 있잖아. 플루오린. 그래서 플루오린과 결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산화수가 달라진다. 플루오린 화합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OF2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O의 산화수는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O2F2 이런 화합물일 경우에는 O의 산화수가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요거는 두 가지 예외만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외우시면 돼요. OF2 아니면은 왼쪽에서 공유결합 시킨 다음에 찾아보면 돼. O하고 F하고 이렇게 결합을 했다. 이게 OF2의 루이스 구조식이야. OF2. 그러면은 요 전자쌍을 이번엔 누가 가져가는 거? 플루오린이 가져가는 거. 플루오린이 가져가는 거. 그러면 산소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 2개를 양쪽에 플루오린한테 하나씩 준 거야. 빼앗긴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2의 산화수. 플루오린은 마이너스 1의 산화수, 마이너스 1의 산화수. 이렇게 되는 거죠. O2F2는 O와 F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O하고 O 사이에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는 전자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O하고 F 사이에서 F 쪽으로 O하고 F 사이에서 F 쪽으로 그럼 왼쪽에 있는 산소가 하나를 잃게 된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부터 하나를 잃게 된 거고 얘는 하나 얻은 거고 하나 얻은 거고 이렇게. 그래서 O2F2에서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고 OF2에서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는다. 요거. 그 다음에 또 예외가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가 H2O2죠. H2O2. 자, 요 H2O2에서 O의 산화수, 요 녀석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요것도 구조식을 그려보게 되면 수소에 단일결합 산소에 단일결합 산소에 단일결합 수소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찍어 놓고 보면 산소하고 산소 사이에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전자는 그냥 그대로 있고 여기에서는 산소 쪽으로 전자쌍이 이동하고 여기에서는 전자쌍이 이동하고 이렇게 카운트하면 돼. 그냥 결합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결합 하나가 산소 쪽으로 끌려간다. 전자 하나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결합에 이동이 없다. 그러면 그냥 전자 이동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언제까지 저렇게 점 찍어서 볼 수는 없잖아. 그지? 결합이 하나가 있을 때 전기음성도 큰 애가 전자를 하나 더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결합이 있을 때 얘가 지금 뺏긴 거잖아. 그럼 전자 하나 뺏긴 거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산화수를 갖는다. 그래서 과산화수소하고 플루오린 화합물의 경우만 이렇게 조금 다른 산화수가 나오고 웬만한 화합물에서는 싹 다 마이너스 2의 산화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자 이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된 애들 있잖아.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된 애들. 예를 들면 마그네슘 2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K 플러스 그냥 원소기호 하나의 곧바로 전하, 원소기호 하나의 전하, 원소기호 하나의 전하 이렇게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전부 다 이온의 전하가 곧 산화수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2 플러스는 전자를 두 개를 잃어서 된 거니까 플러스 2의 산화수. Cl 마이너스는 전자 하나 얻어서 된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산화수. K 플러스도 전자 하나 잃어서 된 거니까 플러스 1의 산화수. 그래서 각각 산화수 쓰면 여긴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원자 이온. 다원자 이온은 이제 원자 여러 개가 결합한 이온이야. 원자가 여러 개가 뭐 S 하나에다가 O 4개가 붙었는데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CO3 2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뭐 더 나가서 MnO4 마이너스. 이거 황산이온, 탄산이온, 질산이온, 과망간이지산이온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여기 지금 S 하나, 그 다음에 O가 4개 이렇게 있잖아. 여기는 탄소 하나, 그 다음에 O가 3개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산화수를 다 더했을 때 이온의 전하만큼 나온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 SO4 2- 같은 경우에는 S의 산화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O 원자의 산화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O 원자는 4개가 있으니까 O원자의 산화수의 4배를 한 다음에 S 산화수까지 다 더하면 이온의 전하만큼인 마이너스 2의 산화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계산되겠지. 근데 우리 앞에서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 그러면 S의 산화수에다가 마이너스 8하면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S의 산화수가 플러스 6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 MnO4 마이너스도 Mn이라고 하는 애 산화수, 망가니즈 산화수 더하기 산소의 산화수 4배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산소의 산화수는 그냥 뭐였어? 요거 아니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넘기면 얘는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원자가 가지고 있는 산화수, 요 앞에 있는 게 좀 중요하죠. 수소의 산화수, 산소의 산화수, 그지?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 왜 똥침하려고? 왜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6번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 총합은 0이다. 화합물에서 산화수. 이 화합물이 형성되는 과정만 잘 살펴보세요. 화합물이 되는 과정만 잘 살펴보세요. 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전기적인 중성이야. 그래서 어떤 화합물이 있으면 결합을 형성했을 때 그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 사이에서 전자의 이동이 생기죠.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OF2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고 해봐. OF2는 지금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럼 OF2가 만들어질 때 이거 보면은 O가 가지고 있던 전자 2개가 각각 플로린한테 하나씩 이동했어. 그래서 O라고 하는 애는 전자를 2개 잃었고 F라는 애는 전자를 하나씩 얻었어. 잃고 얻은 개수가 똑같죠? 그치? 그래서 플러스 띄는 값이랑 마이너스 띄는 값 총량이 어때? 같은 거지, 절대값이. 그래서 그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더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다 합치면 0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다 합치면 0이 된다. 그래서 화합물에서 산화수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더하면
0이 나온다. 요거. 그 다음에 7번. 화합물에서 F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1족 금속 원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 2족 금속 원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전기음 성도가 가장 어때? 가장 크잖아. 그래서 얘는 누구랑 결합하더라도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7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도 하나밖에 못 얻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만 가져요. 플로린은.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경우에 금속 중에서 1족 금속이 있고 2족 금속이 있고 13족 금속이 있으면 1족 금속은 원자과 전자 1개 있고 2개 있고 3개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면은 금속은 그 누구보다 전기음 성도가 작으니까 결합을 했을 때 항상 전자를 잃기만 하죠. 금속이 음이온 된다 이런 거 없잖아. 금속은 전자 잃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1족이 금속 양이온 되면은 무조건 하나밖에 못 읽고 2족이 되면 2개만 읽고 13족이 되면 3개만 읽고 해서 금속은 1족의 경우에 플러스 1, 2족의 경우에 플러스 2, 13족의 경우에는 플러스 3만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규칙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다만 이 계산을 할 때 요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각각의 원자의 실제 산화수와 다를 수 있어. 요 규칙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같은 원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같은 원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 원자의 평균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평균값이 계산이 되는 거다. 실제 산화수가 계산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가지 예시만 적어 볼게요. 아세트산 그릴 수 있지 다. 근데 평균값이 뭐예요? 응? 뭐가 평균? 산화수 평균값이 나온다고. 여기 있잖아. 같은 원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원자의 실제 산화수가 계산되는 게 아니라 원자의 산화수 평균값이 계산되는 거라고. 하나만 있으면 실제랑 똑같아. 하나만 있으면 실제랑 똑같이 나올 거야. 하나만 있으면. 아세트산 구조식 그릴 수 있지? 못 그려요. 민지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서연이는? 아세트산. 채원아? 묘영아? CC. 예? C2. 예? CH3. 한 명 알고 있는 거야? CH3, COOH. 그럼 여기에는 보면은 산소 2개, 수소 4개, 탄소 2개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를 콤팩트하게 분자식으로 쓰면은 C2H4O2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화합물이잖아. 화합물이니까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를 다 더하면 얼마다? 0이다. 근데 수소의 산화수는 항상 얼마 나온다? 플러스 1 나온다. 산소의 산화수는 요거 아니면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수소 하나당 플러스 1, 산소 하나당 마이너스 2니까 탄소 2개 더하기 4 마이너스 4 하면 0 나온다. 이렇게 되지. 그럼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계산한 이 0값은 평균 산화수라는 거야. 실제가 아니라. 실제 값을 구할 거면 아까 여기다 적어놨던 것처럼 공유결합을 그린 다음에 무조건 하나씩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이런 것들이 나와. 실제로 얘네들의 구조식을 주고 구조식을 이렇게 C 이중결합 O, 단일결합 O, 단일결합 수소 이렇게 주고 요 분자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산화수를 구르시오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여기서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일단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한 게 있고 탄소하고 산소가 결합한 게 있고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한 게 있으니까 공유결합에서 산화수 보려면은 전기음성도 차이를 봐야 되지. 산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결합들 다 어디로 끌려가?
탄소한테 끌려간다. 화살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 다음에 탄소하고 탄소 사이 결합이니까 전자 안 이동하지. 그러면 얘는 전자를 몇 개 얻은 거다? 3개 얻은 거다. 얘 마이너스 3이야. 벌써 계산한 거랑 다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이동하니까 여기부터 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 어디로 가? 산소 쪽으로 가. 그럼 화살표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단일결합 산소 쪽으로 가. 그러면 이 탄소는 전자 몇 개를? 3개를 빼앗겼어. 플러스 3. 실제 산화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인데 우리 계산된 값은 0이 나와요. 둘의 평균값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산화수 계산할 거면 구조식을 그린 다음에 공유결합 전자쌍이, 공유전자쌍이 끌려가는 걸로 계산해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계산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답이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아니, 답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실제 산화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할 때에는 이렇게 계산해서 해도 돼. 산화되는지 환원되는지 판단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근데 간혹 가다가 가끔씩 물질 구조식 하나 주고 이 분자에서 존재하지 않는 산화수 고르시오라는 게 나와. 뭐 예를 들어서 1번 플러스 1, 2번 뭐 플러스 2, 3번 플러스 3, 4번 마이너스 2, 5번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 이 분자에서 고르면 이제 나머지 다 써보면 되지. 수소는 다 플러스 1이야. 뺏겼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소한테 뺏겼으니까 수소는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 산소만 쓰면 되잖아. 요 산소는 전자 2개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2고 요것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뭐가 없어? 2, 3 똑같아. 글씨가 이상했구나. 이렇게. 플러스 2가 없지? 플러스 1 있고 플러스 3 있고 마이너스 2 있고 마이너스 3도 있는데 플러스 2가 없지? 그게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이런 게 나온다고요. 실제 모의고사도 한 번 나왔었고 시험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실제 산화수 할 때는 이렇게 결합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다 찾으면 돼요. 네? 응? 이거? 뭐가요? 어디? C는 0 아래. C는 0 아래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전기음성도. 그래서 산화수 결정 규칙에 따라서 계산할 때는 원래는 이제 실제 산화수처럼 찾아지긴 찾아져요. 웬만한 것들은. 근데 같은 원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원자의 평균값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화학식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이 있어. CM H2O N 이렇게 쓸 수 있는 애들이 있어. 요런 형태로 쓰는 애들. 요런 형태로 화학식이 써지는 애들이 전부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 요런 형태로 써지는 애들이 다 탄수화물이야. 그러니까 봐봐. 그대로 탄소 6개, H 12개, O 6개. 이거 포도당이죠? 포도당이야. 포도당 보면은 C6, 6, H2O,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설탕 C12, H22, O11 이거. 그럼 얘도 어떻게 쓸 수 있어? C12에 H2O가 11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탄수화물 형태로 나오는 애들은 탄소산화수가 다 0으로 계산돼. 탄소산화수가. 왜냐면 여기 H2O 부분이 산화수가 얼마야? 합이. 여기가 빵이란 말이야. 전체 합이 빵 되려면 얘가 빵이어야지. 그래서 탄수화물들은 계산하면은 다 빵이 나와. 탄소가. 근데 실제로 다 빵이 아니라 그 안에는 플러스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다 더해보면 0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값이 0이 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빠르게 체크합시다.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석출되는 것은 환원 반응이다.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이때 마그네슘은 산화된다. 공유결합 물질에서 산화수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전자쌍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각 원자가 가지게 되는 전하이다. 모든 화합물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다.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크로뮴이라는 애가 그냥 크로뮴만 있는 호돈소 상태에서는 산화수가 0이에요. 근데 산화 크로뮴이라고 해서 산소 3개가 달라붙어 있는 Cr2O3에서는 플러스 3이고 K2Cr2O7에서는 플러스 6이다. K2Cr2O7에서는 화합물 산소 어떻게 계산해? 산화수 K2Cr2O7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온결합 물질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온결합 물질 아니야? 이온결합 물질. 그러면 누가 봐도 화합물이지. 네. 누가 봐도 화합물이야. 그러면은 칼륨 1쪽 금속 원소니까 플러스 1. 산소 이런 거 아니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는 X. 그러면은 플러스 2 더하기 2X 마이너스 14 하면은 0. 그럼 X는 6. 그래서 크로뮴이 산화수 플러스 6.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뒤에 가서 산화수 이렇게 원자별로 하나하나씩 쓰는 거 할 건데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팍팍팍팍 쓸 거야 그냥.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산화수도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는데 이 산화수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산화수 가장 큰 값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산화수는 전자를 잃고 얻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각각의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산화수 가장 큰 값 얘는 절대로 원자과 전자수를 넘어갈 수가 없겠죠. 절대로 원자과 전자수를 넘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최대 산화수라는 거는 최대로 전자를 잃은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잃어봤자 원자과 전자까지만 다 잃지 원자과 전자보다 더 많이 잃을 수는 없거든. 너무 결합이 강하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안쪽에 있는 전자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들에 대해서 최대 산화수가 원자과 전자수랑 똑같이 나타나. 1, 2, 3, 4, 5 이렇게. 그러면은 각각의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최저의 산화수. 이건 뭐가 나올까? 최저라는 거는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전자수. 이렇게 되겠죠? 최소가 아니라 최대. 응. 최저의 산화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값이 작아지잖아. 마이너스 3짜리랑 마이너스 4짜리 중에서 누가 더 전자를 많이 얻은 거야? 마이너스 4짜리. 값은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3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전자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원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몇 개야? 8개. 8개까지 채우는 게 안정한 거잖아. 8개까지 채울 수 있잖아. 그러면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만큼 빼주면 자기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전자수가 나오지. 근데 전자를 얻으면 산화수 수치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전자를 얻으면.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요 8 마이너스 원자과 전자를 마이너스 해주는 게 최저 산화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원자과 전자수.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 빼기 8만큼의 산화수를 최저로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질소 생각해 보세요.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원자과 전자 5개. 그러면은 최저 산화수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까지 가질 수 있다. 산소 원자과가 6개.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저의 산화수는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그래서 산소가 가질 수 있는 최저의 산화수 마이너스 2. 질소가 가질 수 있는 최저의 산화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플루오린은 원자과가 7개지. 그러니까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까지밖에 못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산화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산화수가 예를 들어서 증가한다. 그리고 감소한다. 그럼 산화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거는 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산화수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전자를 더
잃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 감소한다라는 건 전자를 더 얻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할 거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반응식에서 산화수의 변화가 있으면 산화 환원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Fe2O3 더하기 3CO5가 두 개의 Fe 더하기 3CO2 되는 거, 이것도 산화수를 써보게 되면 Fe2O3 화합물, CO 화합물, Fe 호던소, CO2 화합물이니까 얘네들 산화수를 각각 써보면 철 2개 산화수 더하기 산소 3개 산화수 하면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그래서 언제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느냐? 이 정도 속도로 쓸 수 있을 때까지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반응식 쫙 보고 짜자자자자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철이라고 하는 애가 플러스 3에서 0으로 됐어. 산화수 감소. 산화환원? 산화환원? 환원. 탄소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증가. 산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쓴 거 있었잖아. CaCO3가 열분해 되면 CaO 더하기 CO2 된다고. 이거 철에 재련할 때 있었죠? 그러면은 얘는 CaCO3인데 CA가 2족 금속이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랑 탄소 하나, 산소 3개 더하면 0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요거는 플러스 4. 2족 금속 플러스 2, 산소 마이너스 2, 산소 마이너스 2, 탄소 플러스 4. 산화수 변하는 원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칼슘도 안 변하고요. 탄소도 안 변하고요. 산소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했던 거고, 같은 방식으로 CaO 더하기 SiO2 해서 CaSiO3 슬래그. 산화수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짜리 두 개인데 합해서 0이니까 플러스 4. 2족 금속 플러스 2 산소 하나당 마이너스 2 근데 3개니까 플러스 4. 산화수 변한 거 있나요? 없어요. 산화환원 반응 아니다. 그래서 재련 반응에서 요거하고 일산화탄소 만들어지는 거 두 가지만 산화환원 반응이고 얘네들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었잖아. 산화수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응식을 보고 산화수를 원자 하나당 산화수로 써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2짜리 두 개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지 말고 마이너스 2짜리 하나다. 그리고 마이너스 2짜리가 두 개 결합한 탄소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에서 한 원자의 산화수가 증가하면 다른 원자의 산화수는 감소하니까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다. 60쪽에 있는 거는 이따가 하죠. 쉬었다가. 소리 다 녹음되고 있어 이제. 네? 다 녹음하고 있어 다. 선생님 편집하잖아요. 안 할 거야. 아, 해요. 안 할 거야. 너네 징징하는 거 안 할 거야 다. 보다다. 아니 그 수요일 날 밤에 찍은 그것도 징징거리는 거 다 나와. 그것도 징징거리는 거 다 나와. 저 그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응? 저 그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니야 끝에 한마디 했어. 뭐라 했는데요? 응? 뭐라 했는데요? 끝에 질문했어. 여기 인정자. 네. 다음 60쪽이고요. 초딩들아. 뭐 마스크 낀 채로 먹으려고? 진짜 초딩들이. 자 60페이지고요. 60페이지 산화제 하고는 환원제. 자 이거 말이 헷갈립니다.
산화제,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그 다음에 환원제는 자신이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거. 그래서 기준은 다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화제 하면은 뭐야? 소화시키는 거, 소화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산화제 하면 산화시키는 거, 환원제 하면 환원을 시키는 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는 거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환원제는 반대로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산화제라고 하는 것하고 환원제라고 하는 게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에는 산화제로 작용했다가 어떨 때는 환원제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하나만 떠올려 봅시다. 금속의 반응성 시작.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 구, 수은, 은, 백금, 금. 왜 뒤로 갈수록 대답이 안 나오지? 네. 네, 여기서 지금 알루미늄이라는 애가 만약에 주석이랑 반응한다 그러면 알루미늄이 산화하고 주석이 환원되죠? 얘는 환원하는 애야. 근데 반대로 주석이랑 수은, 뭐 은이랑 만난다 그러면은 주석이 산화하고 은이 환원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알루미늄이랑 반응할 때는 환원되는 애고 은이랑 반응할 때는 산화되는 애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산화하고 환원의 반응은 누가 더 산화 잘 되냐, 누가 더 환원 잘 되느냐의 상대적인 세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산화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환원을 더 잘하면 산화제로 작용하는 거고, 자기 자신이 산화를 더 잘하면 환원제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산화제하고 환원제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일단은 산화가 될 수 있는 애야 되니까, 산화가 될 수 있으려면은 산화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전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전자를 줄 수 있는, 자, 자신이 환원돼야 되는 거니까 산화수 작은 거 맞아요? 네. 산화수 작으면 커요. 이미 환원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야? 산화수가 큰, 그지? 그래야 자신이 환원이 될 수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KMnO4에서 Mn이라고 하는 애 플러스 7, HClO4에서 플러스 7, HNO3에서 플러스 5, 이런 애들, 산화수가 큰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보통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고, 환원제는 이제 자신이 산화해야 되니까 산화수가 작은 애들, 그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누가 산화제예요, 누가 환원제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반응식을 주고 판단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반응식을 주고 반응해서 누가 환원되는지 누가 산화되는지를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산화제하고 환원제의 상대적인 색이 보면은 SO2라고 하는 똑같은 물질이 반응하는 건데, 하나는 뭐랑 반응하고 하나는 H2S랑 반응하고 다른 하나는 H2O랑 Cl2랑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것부터 보면 SO2가 H2S랑 반응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됐대요? H2O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세 개의 S. 그래서 여기에 2, 여기에 2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 산화수를 써보면은 쭉 불러보세요.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S라고 하는 애가 여기 두 군데에 다 있는데, 이쪽에 하나의 S는 4에서 0으로 4만큼 감소했다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S는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2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4 감소했다는 거는 전자를 4개 얻었다 이런 거고, 이만큼 증가했다는 건 전자를 2개 잃었다 이런 거지. 근데 전자를 2개 잃은 S가 몇 개? 2개. 그래서 총 4개의 전자가 이동했다라고 하면 되겠지. 이것도 산화환원에서 이동한 전자수가 같다 해서 배웠었잖아. 그러면 이 SO2라고 하는 거에 S라는 원자가 환원된 거니까 얘가 환원이 되는 물질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 산화제라고 쓰면 되나요? 그 다음에 H2S는 S가 산화됐어. 얘가 산화됐으니까 환원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기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애,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똑같은 SO2가 이번에는 물이랑 Cl2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H2 SO4랑 뭐가 만들어졌어요? HCl이 2개가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서도 산화수를 판단해 보면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호던소니까 0, 여기는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증가산화 감소환원 S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2 증가 산화. 그 다음에 CL이 0에서 마이너스 1로 1 감소한 원자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환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산화제하고 환원제를 판단을 해보면 SO2가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산화됐으니까 환원제, Cl2가 이번엔 자기 자신이 환원했으니까 산화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SO2랑 H2S랑 Cl2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을 비교했을 때 SO2랑 H2S 사이에서는 둘 중에 누가 환원을 잘하는 거야? 환원되는 거, 누가 환원이 더 잘 되는 거야? SO2가 환원이 잘 되니까 SO2가 환원이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SO2하고 Cl2 중에서는 누가 더 환원을 잘하는 거야? Cl2가 환원을 더 잘하니까 Cl2가 환원이 된 거야. 그래서 환원되는 경향은 Cl2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SO2, 그 다음에 H2S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산화되는 경향은 그러면 어떻게 돼? 반대로 되겠죠. 산화되는 경향은 H2S가 가장 크고, SO2, 그 다음에 Cl2 이렇게. 되셨죠? 이런 식으로 환원되는 경향이나 산화되는 경향에 따라서 산화제, 환원제 결정이 된다. 환원되는 경향이 큰 애가 자기 자신이 뭐 하니까? 환원되니까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산화가 잘 되는 애가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킬 때니까 환원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나 얘랑 누구랑 반응해도 환원제랑 작용할 거고, 얘네 둘 중에 누구랑 반응해도 산화제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에 따라서 누구랑 반응하냐에 따라서 산화제로 작용할 수도 있고 환원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산화환원의 관계, 그 다음에 앞에서 했었던 산화환원에서의 산화수 증가 감소량, 즉 전자의 이동수가 되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산화환원의 양적인 관계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59쪽의 밑에 공간이 꽤나 넓으니까 거기다가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데다가 쓰셔도 되고요. 산화환원의 반응식 완성시키기. 많아요? 뭐 2가지 있어요. 여기까지도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학교보다 더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러면. 근데 학부모님은 복습을 했어요. 저도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하고 실제로도 똑같은 거 또 해요. 아,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온라인 클래스 안 들어. 아, 왜 안 들어? 선생님 보고 싶어요? 좀 알려줘. 뭐 어디를 했다 이런 거. 예. 네, 알겠습니다. 반응식을 완성시킨다라는 거는 일단은 산화환원 반응에서 반응식을 완성시키는 거는 두 가지가 가능해야 돼.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동한 전자의 수가 같도록 맞춰줘야 돼. 그럼 이동한 전자의 수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산화하는 동안 전자를 잃은 개수가 있을 거고 환원하는 동안 전자를 얻은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산화할 때 이동한 전자수, 그 다음에 환원할 때 이동한 전자수 두 개가 같다라고 두면 되는데 이때 산화에서 전자수로 봐도 되지만 산화수 증가로 봐도 되고 환원할 때는 산화수 감소로 봐도 되죠. 이 두 량이 같다. 이렇게 보면 돼. 산화수가 증가한 양이랑 산화수가 감소한 양이 같다. 산화된다라는 건 그거, 환원된다는 건 그거니까. 또는 뭐 전자의 수, 즉 전자가 잃은 개수, 그 다음에 전자가 얻은 개수 같다. 이렇게. 그래서 요 방법으로 하든 어쨌든 이동한 전자수가 같도록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줘야 되는 거는 모든 화학 반응식이 이거 만족해야 되는 거. 뭐가 있었죠? 그거. 에너지 보조. 에? 모든 화학 반응식이 만족해야 되는 거. 질량 보존의 법칙. 그게 뭐야? 질량 같아. 그래서 그게 뭔데? 개수. 원자의 종류 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개수 맞추기로 하는 거지. 개수 맞추기로.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식 완성시키는 건 요거 두 가지만 해결을 잘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산화수법. 산화수법이라고 하는 게 반응식을 썼을 때 증가한 산화수, 증가 산화수하고 감소 산화수하고 같다 이렇게 두고 푸는 거예요. 증가 산화수하고 감소 산화수하고 같다 이렇게 두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식을 하나를 딱 썼을 때 얘가 이제 증가한 양, 그 다음에 감소한 양 요거를 판단을 해서 찾아내면은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고 해볼까? 조금 어려운 걸로 할까? 쉬운 걸로 할까? 중간이 없는데? 둘 다 해요. 중간이 없는데? 둘 다 해? 다 해? 오. 그래? 일단 첫 번째. 마그네슘이 구리 2+랑 만났어. 2+는 재미없겠다. Ag+랑 만났어. 그러면 반응이 진행될까요? 진행될까요?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예? 일어나죠. 예? 일어나요. 왜요? 그럴 것 같아요. 안 일어나요.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수구 수은백금 칼카나마 아라철리 주납 칼카나 아라철리 주납수구 수은 이거잖아.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더 크잖아. 그러면 마그네슘이 산화돼야지. 은은 환원돼야지. 그때 그 반응성 쓰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를 써보면 마그네슘이 산화수가 일단 산화수부터 쓰면 0에서 플러스 2 됐으니까 2 증가. 갑자기 살아났네. 그 다음에 은은 플러스 1에서 0으로 얼마? 1 감소. 1 감소. 그럼 이때 1 감소한 산화수하고 증가한 산화수가 똑같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디다가 감소하는 반응에다가 2배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2. 그래서 2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치? 자,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하지, 비교적.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MnO4 마이너스라는 애가 누구랑 만나냐? 얘가 뭐 SN2 플러스 이렇게 만났어. 그래서 이 SN2 플러스랑 반응을 했는데 MN2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SN4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만 이제 산화수를 판단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맞춰야지.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어려운 거. MnO4에서 Mn은 플러스 7, 산소 마이너스 2, Sn 플러스 2, Mn 플러스 2, Sn 플러스 4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MnO4에서 Mn이라는 애가 산화수가 플러스 7에서 얼마로? 플러스 2로 5만큼 감소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5 감소. 그 다음에 SN2 플러스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얼마? 2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지금 둘 다 개수가 안 맞으니까 증가한 거랑 감소한 거랑 같게 만들려면 각각 몇 배씩? 각각 여기는 5배, 여기는 2배. 이렇게. 그래서 써주면 MnO4 앞에다가 2, 그 다음에 Mn2 플러스 앞에다가 2, SN2 플러스 앞에다가 5, 그 다음에 SN4 플러스 앞에다가도 5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첫 번째 거는 맞췄어. 근데 두 번째 거가 다르죠?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래서 자, 요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걸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안 맞는 거는 누가 안 맞아? 산소 원자가 안 맞지. 자, 그럼 산소 원자는 이제 우리 앞에서 산화수의 변화를 똑같게 맞췄기 때문에 이 산소라고 하는 애가 산화수가 달라지면 안 되겠지. 얘는 지금 현재 산화수가 마이너스 2짜리니까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 산소를 첨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산소의 수를 맞출 때는 얘를 첨가해줘. H2O를 집어넣어주는 거야. 왜? H2O의 5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H2O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 반응 전에 산소가 8개잖아. 그럼 반응 후에 8개 넣어주면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반응 후에 8개 추가로 쓰면 돼요. 플러스 8H2O 이렇게 쓰면 돼. H는 어디서? 그랬더니 H가 안 맞지. 그럼 이제 H를 맞춰주면 돼. 근데 H 여기 산화수가 얼마짜리야? 1짜리죠. 그러면 1짜리 산화수 갖는 수소를 첨가해줘서 맞추면 돼. 그래서 산소수를 맞출 때 H2O로 첨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의 수가 안 맞으니까 수소의 수를 맞출 때는 H 플러스를 첨가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H가 몇 개? 16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앞에 16H 플러스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즉 이동한 전자수, 산화수 증가 감소량, 원자의 종류수 다 맞춰놨죠. 그래서 반응식이 완성이 된 거야. 선생님 그런데요. 네. 왜 그냥 O2를 첨가하면 되지 왜? O2에서 O는 산화수가 0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동한 전자수 다 맞춰놨으니까. 그래서 수소수 맞추고 다 맞춰놨죠. 이렇게 찾는 방법이 산화수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이온전자법. 근데 똑같아. 이온전자법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하지 마. 응? 자, 이온전자법은 말 그대로 이온과
전자의 이동이 나타나는 방법이야. 자, 전자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자라는 게. 그래서 얘는 먼저 하기 위해서 산화수를 보고 일단은 산화수를 쓰고 그래서 산화한 물질 그리고 환원한 물질 구분을 할 수 있겠지? 산화수를 쓴 다음에 보면 산화수를 쓰고 난 다음에는 산화한 물질이 뭔지 환원한 물질이 뭔지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걔네를 산화 반응식만 나타내고 그 다음에 환원 반응식만 나타내는 거예요. 따로따로. 저희 2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이온 전자법 2번이에요. 왜냐면 이온 전자번이 했는데 여기 동그라미 2번이고요. 그래, 여기다 점 찍을게. 점. 이렇게. 됐나요? 순서를 모르겠어. 네? 순서. 1번. 산화수법. 2번. 이온전자법. 그러면은 뭐, 여기를 뭐, 이렇게 쓸까? 이렇게.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뭐, 여기 일본어로 쓸까, 그러면? 이거. 뭐? 아, 이거? 근데 학교에 안 하지 않았어? 맞아, 안 했어. 쌤이 이거 안 하던데. 안 해요? 근데 이온전자법도 산화수법으로 해서 하던데. 똑같아요. 그냥 불러. 왜지? 뭐가요? 아니에요. 뭐가 왜요?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 각각을 따로 나타내는 거야. 이 각각을 따로 나타내는 걸 가지고 반쪽 반응식이라 그래요. 반쪽 반응식. 그러면은 이거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이거 똑같이.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야. mg 더하기 ag 플러스가 뭐가 된다? mg2 플러스 그 다음에 ag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산화수를 일단 쓰고 0 플러스 1 플러스 2 0 그 다음에 산화한 물질 체크하고 환원된 물질 체크하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다 체크했으니까 이제 산화된 반응식 환원된 반응식 따로따로 씁니다. 너무 빨라요. 산화 누가 산화 환원 누가 환원 mg가 뭐가 됐다 mg2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서 전자가 두 개가 나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원 ag 플러스가 전자를 한 개를 얻어서 ag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 반쪽짜리 반응식으로 쓰기 때문에 전자라는 애가 이렇게 나타나요. 전자. 그러면 이제 이 전자수를 똑같게 맞춰주면 돼. 2개, 1개. 어디다가? 몇 배? 환원 반응식에다가 몇 배? 2배. 그 다음에 샥 더하세요. 반쪽으로 썼으니까. 반쪽으로 썼으니까 이제 더하면 전자 두 개, 우변과 좌변에 있으니까 소거 되고, 그럼 좌변에는 이제 mg 더하기 두 개의 ag 플러스 가 mg2 플러스 더하기 두 개의 ag 이렇게 남겠지. 저희 반쪽 방식이에요? 반쪽. 환원만. 산화하고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의 반응식이 다 있어야 되는데, 반만 썼잖아. 산화되는 것만, 환원되는 것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요 두 번째 거. 아까 썼던 거는 요것만 썼죠? mn 5포 마이너스 더하기 sn2 플러스가 mn 2 플러스 더하기 sn 4 플러스 이렇게 썼었지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7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있으면 산화된 물질 누기
SN 산화 이렇게 망가니즈 환원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따로따로 MnO4 산화된 반응식, 환원된 반응식 각각 쓰면 산화된 반응식 SN 2 플러스가 SN 4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두 개 나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MnO4 마이너스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 됐으니까 전자를 5개 얻으면서 Mn 2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환원 반응식은 지금 뭐야? 산소수가 안 맞으니까 산소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4개의 H2O 첨가를 하고 그 다음에 8개의 H 플러스를 같이 또 첨가를 해주자 이렇게. 그러면은 산소수, 수소수 다 맞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자 이동 개수만 맞춰주면 돼. 5개고 2개니까 여기다가 5배. 환원 반응식에다가 2배. 한 다음에 두 반응을 더하면 얘랑 똑같이 나오겠지.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은 안 되는데. 똑같아요. 어떤 거요? 8H 플러스. 그래서 산화수법이나 이온전자법이나 똑같은데 사실 이온전자법은 이렇게 전자가 나타나는 식을 써야 된다는 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왜 전자를 5개나? 7 플러스에서 2 플러스로. 산화수가 5감소했으니까 7 플러스에서 2 플러스로. 그래서 5개의 전자가 들어간다. 2배 해주니까 10개 전자, 여기도 10개 전자. 그러면 좌변, 우변에 10개씩 들어가니까 빼주면 되지. 다 되셨으면 63쪽에 17번으로 가봅시다. 17번에 산화수법을 이용하여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A, B, C, D 한번 써봐요. 지금 63쪽에 17번. 뽀로로. 몇 쪽이에요? 63쪽에 17번. 그거 산화수 얼마입니까, 그거? 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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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요? 2 플러스잖아. 화학은 금속이 아니죠. 황은 비금속이죠. 일단은 얘네 산화수를 다 써봐야지. MnO4에서 Mn 플러스 7, 산소 마이너스 2, H2S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0,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망가니즈에서 Mn 7에서 2 됐으니까 5감소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B에 들어갈 숫자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2S에서 S가 마이너스 2에서 0 됐으니까
2 증가, A에 들어갈 숫자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산화수법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요대로 그냥 똑같게 만들려면은 각각을 몇 배씩 해줘야 돼? 예? 10배가 아니라 10이 되도록 5배, 2배 해주면 되지. 2배 해줘봐, 여기. 2. 여기도 2. 그 다음에 여기는 5.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산소수도 안 맞고 수소수도 안 맞아. 근데 뭐부터 맞춰줘야 돼? 산소부터 맞춰줘야 돼. 왜냐면 산소 맞추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 개수도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 개수부터 먼저 맞춰주면은 5포인데 2개잖아. 그러니까 물 8개가 있어야 되지. 물 8개. 여기 8개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럼 8개 집어넣고 나면은 이제 수소가 몇 개예요? 16개. 16개인데 여기 몇 개 있어? 10개 있지? 10개 있잖아. 그럼 여기에 6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치? 여기에 다 10개 있잖아. 그리고 16개가 돼야 되니까. 이러면 끝! 그러면 mn 앞에 얼마 쓰고 2 쓰고 s 앞에 5 쓴다 해서 쭉 맞추면 되고, 산화수 변화가 없는 H하고 O의 원자수가 같아지도록 개수를 맞춘다 했을 때 C가 6, D가 8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A는 2, B는 5, C는 6, D는 8 이렇게 써주면 되죠. 첫 번째 17번의 정답은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18 요거는 산화제하고 환원제를 각각 쓰래. 그러면 산화된 물질하고 환원된 물질을 보면 망가니즈가 환원됐어. 자기 자신은 환원되면서 황을 산화시킨 거지. 그러니까 얘가 산화제, H2S가 환원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제는 MnO4-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산화제는 산화제 MnO4-. 가끔씩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친구도 있는데 여기서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질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2가 써진 이유는 그냥 뭐야? 2개 반응할 때 5개가 반응하는 거다 이거지. 그냥 우리는 물질만 쓰면 되는 거니까 MnO4-라고 쓰면 돼. 그 다음에 환원제는 그냥 H2S라고 쓰면 돼요. H2S라고 이렇게. 그리고 산화제 1몰을 완전 환원시키기 위해 필요한 환원제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산화제 1몰. 자, 산화제 요 MnO4라는 애를 1몰 반응시킬 거래. 근데 요 MnO4랑 MnO4-랑 H2S의 반응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5잖아. 2대 5니까 얘를 1몰 반응시키려면 얘가 몇 몰? 2.5몰이 오면 되겠지.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5몰 이렇게. 양적인 계산은 그냥 개수만 잘 찾으면 되죠. 개수만 찾으면 몇 대 몇 비례식 쓰면 되는 거니까. 왜요? 그건 또 언제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두 면에만 적혀 있었는데 이 면에 근데 네. 우리 AN이 그래서 걔가 플러스 7 되는 거죠. 어떤 게? 이게요? 네. MnO4-니까 Mn 하나, O 4개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Mn 하나에다가 O 4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인데 5의 산화수는 이거잖아. 다른 뭐 플로린이랑 결합하거나 과산화수소가 아니면 그럼 얘가 플러스 7. 네. 1몰이 2.5예요. 얘가 1몰 반응하면 얘는 2.5몰. 2대 5니까. 반응비가 2대 5는 1대 2.5. 잖아요. 다음.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쭉쭉쭉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48번으로 갈게요. 48번. 오늘 왜 이렇게 많아요? 48번, 49번 다 할 거야. 어차피 안 풀 거니까 상관없어.
무엇이라? 아니 어려우니까 같이 볼 때 잘 보세요. 옥살산 이온과 과망간이지산 이온의 산화하는 반응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먼저 그 반응식 밑에다가 원자들 아래에 산화수부터 써세요. 산화수부터 써야 뭐 산화수법으로 하든 이온전자법으로 하든 찾을 거니까 저는 개수를 다 안 쓸게요. 그냥 다 쓰셨나요? 산화수? 서현이 왜 안 쓰고 있어? 48번. 다음에 쉬고 싶어. 뭘 또 쉬어? 아까 20분이나 쉬어놓고. 응? 아까 한 10분 쉬었으면 한 번 쉬겠는데 20몇 분을 쉬어놓고. 오케이? 이제 우리 한지 30분 조금 넘었어. 너네 아까 25분인가에 다. 진짜? 아직 1시간도 안 됐어. 집중력 30분이잖아. 네. 그러면 지금 또 쉬어야 되는 거면 집중력 30분인 거야? 네. 아가야. 아니야, 좀 늘려야 돼 이제. 근데 산화수 다 써보셨어요? 네? 썼어요. 얼마예요? 3, 2, 마이너스 2, 비오는 왜 이렇게 플러스 살이 차? 마이너스 2.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여기는 플러스 2, 4,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그거 2. 아니, 마이너스 2. 아이! 하고 4, 마이너스 2. 아니 아까 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잘못 들었네. 산화수 감소 증가한 거 찾아봅시다. 2. C 증가, C가 증가, MA 감소, Mn 감소, 나머지 그대로. 나머지 그대로. 근데 C가 지금 이미 몇 개? 2개 이렇게 있는 상태. 여기는 1개 이렇게 있는 상태. 그죠? 그러면은 뭐? X가 5라고요. X가 5라고요. 자, 일단은 개수가 여기가 CO2 앞에 10이 나와 있죠? 10이 나와 있어, 10이. 그러니까 10C, 10개의 C니까 5개의 C2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동한 전자수를 다 써보자. 지금 탄소 하나당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 된 거니까 탄소 한 개당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 1 증가인데 탄소가 몇 개? 총 10개. 그러면은 10 증가. 이렇게 되겠죠? 개수도 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원자 하나당 산화수만 쓴 거잖아, 다. 하나당만 본 거니까 전체에 얼마나 이동했는지 봐야지. 그 다음에 망가니즈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 됐어. 몇 감소? 5 감소. 5 감소했으니까 똑같이 10 감소하게 만들어야 되지. 곱하기 2. 그래서 앞에다가 2. 그러면은 우리 1번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는 맞췄죠? 그러면 이제 수소하고 산소수만 맞추면 되지. 일단은 산소부터 먼저 맞춰요. 20개, 8개, 28개 있네. 그럼 여기도 28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미 20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 8개. 네. 8. 그 다음에 H2 16이라고 이미 나와 있지? 이렇게 맞추면 된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맞추면 돼. C는 산화수가 증가한다. 맞아요. MnO4-는 환원된다. 맞아요. X가 얼마고? 5, Y는 2니까 합이 7.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그 다음에 49번 철이온과 다이크로뮴산 이온의 산화하는 반응식이다. 자, 자꾸 물질들이 바뀌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Fe2가 몇 플러스였니? 2 플러스. Fe2 플러스가
Cr2O7 E- 만나서 그리고 여기도 14H 플러스 돼 있는데 그냥 H 플러스만 쓸게요. Fe3 플러스 Cr3 플러스 그 다음에 H2O 이렇게 돼 있네. 산화수부터 먼저 써봅시다. 플러스 2 6 플러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3 플러스 3 1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산화수 증가한 거하고 감소한 것만 보면 F2 증가 Fe 증가, 그러면 크로뮴 감소. 그러면 크로뮴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써보면 Cr 한 개당 몇 감소? 1 아니 네? 3 감사. 저기요. 6에서 3이면은 3 감소죠? 그지? 3 감소야. 그러면 이 3 감소한 게 지금 몇 개라고 봐야 돼? 일단 CR2니까 2개. 그럼 여기 앞에 일단 2를 써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총 감소한 게 얼마? 6 감소. 그러면 이제 증가한 쪽을 보면은 철 하나당 몇? 1 증가. 니까 그죠? 곱하기 6 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곱하기 6 해서 6Fe2 플러스가 6Fe3 플러스 된다. 이러면은 이제 감소한 거 증가한 거 개수는 다 맞췄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하고 산소하고 수소 개수만 맞추면 된다. 산소가 몇 개? 7개. 그럼 여기도 물이 7개 해주면 수소 몇 개? 14개. 그래서 14H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Fe의 산화수는 1 증가한다. 맞나요? 네. 그러면은 Fe가 산화했으니까 산화한 물질이 환원제 이렇게 되는 거고. Cr2O7이 산화했으니까 산화했나? 환원했지. 환원했으니까 산화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니은번 환원제라 그랬으니까 틀렸고 Cr2O7 E-1몰이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Fe의 양은 야,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6대 1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 1몰 다 반응하려면 철이 6몰 있어야 된다. 맞죠? 아마 사람이 연락을 갑자기 살아났어 사람이.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72쪽에 이번에는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응? 5번 문제니까 5분 쉬고 그러면. 5번 문제. 네, 72쪽이요. 그림은 A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금속 B를 넣을 때 반응한 B 원자수에 따른 수용액 속의 전체 양이온수를 나타낸 것이다. 금속 B 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B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반응한 게 B가 반응하네요. B가 반응하면서 지금 이온수가 바뀌고 있지. 그러면은 일단 둘이 반응은 하네. 누구랑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A랑 A 플러스랑 B랑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랑 B랑 반응을 한다면 반응식이 어떻게 써지는지 옆에다가 써봐요. A가 금속 양이온이잖아, 요영아. 그치? 그치? 반응하면 어떻게 돼? EB 플러스 A. B 플러스 더하기 A. 왜 이렇게 돼? B가 더 하나 되기 쉬워서. B가 더 하나 되기 쉬워서. B가 더 하나 되기 쉬워서? 뭐 어쨌든 얘네 둘이 만났는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래프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일단 반응을 했다는 거고. 얘는 금속 양이온이니까 앞에서 내가 기본형 정리해줬잖아. 산화는 금속이 금속의 양이온 되는 거. 그 다음에 비금속의 음이온이 비금속 되는 거. 환원은 뭐 다 정리했었잖아. 그 형태만 생각해보면 되잖아. 양이온이니까 금속으로 석출되고 금속이니까 양이온으로 되고.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A 플러스가 B랑 반응해서 B 플러스 A가 된다까지 써놨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반응식을 완성해야 되니까 A가 산화수 얼마? A만큼 감소. B는 산화수가 얼마만큼? B만큼 증가. 그러면은 A만큼 감소하고 B만큼 증가했으니까 멍 때리지 마시고요. 여기 앞에다가 개수 얼마씩 써주면 돼? 여기 앞에다가 A 곱하고 여기다가 B 곱해서 B, A, 여기는 A, B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은 반응하는 개수 B가 스몰 B개 반응할 때 스몰 A개가 생성된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야 돼. 일단은 그래프를 보면은 알려준 값들이 뭐가 있어요? 처음에 반응한 비원자수가 0일 때 몇 개가 들어있대? 8N개 들어있대. 그러면 이 8N개는 전부 다 누구야? 전부 다 A 플러스였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을 쭉 했더니 이온수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반응한 비원자수가 몇 개일 때? 2N개일 때 그때 이온수가 몇 개래요? 6N개래요. 그러면은 이 6N개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 B 플러스도 들어있고 A 플러스도 들어있고 맞아요? 왜 둘 다 들어있지? 왜냐하면 반응을 해서 반응을 계속 더 하니까 반응을 계속 더 하잖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끝나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면 그냥 일정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반응이 더 일어나는 중이니까 아직 얘가 있는 거예요. 두 개 합쳐서 6N개. 근데 얘 몇 개 있어? 2N개. 왜? 2N개 반응했으니까 2N개 있지. 2N개 반응했으니까 2N개 있지. 2N개 그럼 얘 몇 개? 그러면은 이제 쓰자. 반응 전 반응하는 양 반응 후의 양 양적인 관계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써야 돼요. 반응 전에 A 플러스 몇 개 있었어? 8N. 얘는 몰라. 얘도 몰라. 얘도 몰라. 자, 8N개가 있었는데 몇 N개 남았죠? 4N개 남았어요. 반응 후 4N개 남았어요. 그럼 몇 개 반응했어요? 4N개 반응을 했어요. B는 몇 개가 생겼어요? 2N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2N개가 남죠. 그러면은 얘가 몇 N개 반응했겠다. 2N개 반응했으니까 2N개 생기겠지. 1대1이잖아. 그럼 여기는요? 4N. 그럼 여기다가 왜 이것만 노란색으로 썼을까? 그게 그거라서? 그게 뭐라서? 이게 개수 B라서. 반응하는 양의 양 B. 반응하는 양의 B잖아요. 개수 B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1대 2. 2대 1대 1대 2. A가 얼마? 1. B가 얼마? 2. 이렇게. 그러면은 기억 번에 B는 A보다 산화되기 쉽다. 맞아요. 산화되기 쉬운 애가 산화되는 거고 환원되기 쉬운 애가 환원되는 거잖아. 누가 더 산화되기 쉬운 거야? B가 산화되기가 더 쉬운 거야. 그러니까 B가 산화되는 거지. 그 다음에 B분의 A는 1보다 크다. B분의 A는 2분의 1이죠. 틀렸네. 그 다음에 가에서 B 플러스의 수분의 A 플러스의 수는 2다. 여기가 가지점이지? 여기가 지금 가지점이잖아요. A가 몇 개? 4N개. B는 몇 개? 2N개. 2N개 분의 4N개니까 2 나오죠. 3번. 답은 3번인데 답만 찍지 말고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처음부터 생각을 해봐봐. 처음에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하면 이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이 진행됐는지 안 진행됐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 일단 뭐 문제니까 당연히 반응은 진행되겠지만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왜 이온수가 줄어들어? 이온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다?
반응을 하니까 줄어드는 거다. 그럼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요 양적인 관계를 판단을 하려면 무조건 반응식을 써봐야 되고 반응식을 완성시켜야 돼. 앞으로 모든 양적 관계는 반응식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앞에서 했던 산연기 중화 반응은 반응식을 완성시킬 필요가 없는 게 걔네는 무조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1대1 반응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반응식을 알고 있는 상태고 얘네는 반응식을 아예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게 반응식을 완성시키는 거야. 그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문자로 써본 거고 문자로 썼을 때 앞에 개수 비를 찾아야 돼. 어떤 걸 가지고? 반응 전후로 얼마나 변했는지 변화한 양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오른쪽의 그래프에서는 처음에는 반응을 아무것도 안 했을 때를 줬잖아. 8N개가 있었는데 2N개 반응했다 그러니까 얘는 2N개 생겼을 거고 근데 2N개 있는 거랑 얘 합하면 6N개니까 얘가 4N개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 숫자만 딱 쓴 거잖아. 그리고 반응하는 양을 찾아낸 거야. 그래서 개수비를 찾아냈고 반응식을 완성시켰고 그래서 반응식을 완성시키고 나면 다 풀리는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유형이 뒤로 넘어가면 또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14번은 풀었었나요? 아무것도 안 풀었었나요? 14번. 그림은 총 6몰의 금속 양이온 A 플러스하고 B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금속 C를 넣을 때 반응 전후에 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C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 A는 B보다 산화되기가 쉽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는 읽어보면 알 수 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누구랑 반응할까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H2도 있고 O2도 있고 뭐 탄소도 있고 뭐 여기 황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얘랑 반응하는 건지 얘랑 반응하는 건지에 따라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잖아. 얘랑 반응하면 H2O 만들어져. 얘랑 반응하면 CO2 만들어져. 얘랑 반응하면 SO2 만들어져. 다 다르단 말이야. 누구랑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얘가 뭐 3몰 있는데 1몰 있고 여기가 2몰 있는데 1몰 있고 여기가 4몰 있는데 1몰 있어. 그럼 얘네들이 만들었을 때 생성되는 물의 양이라든가 얘네들이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라든가 얘네들이 만났을 때 만들어진 SO2의 양이라든가 이런 양들도 다 다르단 말이지. 누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누구랑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도 다르고 당연히 생성되는 물질의 양도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14번 문제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거는 누가 누구랑 반응을 한 거고 누가 누구랑 얼마나 반응을 했는가 그걸 찾아야 돼.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그래프를 봤을 때 A 플러스랑 B2 플러스가 들어있는데 양이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A 플러스하고 B2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두 개 합쳐서 몇 몰 있대? 6몰 있다 그랬으니까 A 플러스가 몇 몰이다 라고 하면 2몰이다 라고 하면 되고 B2 플러스가 4몰 있다 라고 하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넣었냐면 C라는 애를 X몰 넣었대.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면 대체 얼마나 만들어지겠느냐? 몰라. 모르는데 오른쪽에 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3등분 돼 있어. 이 3등분 돼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그래프에서 이온, 양이온수 비율을 나타낸 거잖아. 양이온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럼 누구 있겠어? A풀, B풀, C풀. 왜 이렇게 있어야 될까? 반응. 자, 봐봐. 얘가 얘랑 반응을 하면 얘는 산화되고 얘는 환원돼서 양이온되고 금속되고. 이거 깨워줘. 얘는 얘랑 반응하면 어떻게 돼? 양이온되고 금속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지? 만약에 니네가 생각을 해봐. A 플러스가 반응해서 다 사라지고 얘가 다 이렇게 됐어. 그럼 반응 후에 두 가지만 남아있어야 되지. 또는 얘랑 반응한 게 아니라 얘랑 반응했어. 얘 다 사라지고 얘네 둘만 있어야 되지.
아니면은 얘랑 얘네 다 반응해서 얘는 다 사라지고 얘만 남았어. 그러면 C만 있어야지. 근데 지금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다 반응 안 한 거야, 얘네가. 근데 거기에 A는 B보다 산화되기 쉽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반응성이 A가 B보다 크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거. 뭘 판단할 수 있을까? 금속의 반응성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 중에서 금속의 반응성을 가지고는 반응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A라고 하는 애가 반응성이 가장 크니까 A는 반응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해. 잘하는데 잘하면 무슨 상태가 돼, 얘는? 이온 상태가 되지. 그럼 얘는 최대한 이온으로 남아있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첫 번째 A 플러스와 C가 반응을 했다고 해봐봐. 그러면은 수용액에 A가 환원되고 C가 C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용해가는 B 플러스도 있지. 근데 둘의 반응성을 보면은 A가 반응성이 더 크니까 이제 또 얘네 둘이 반응해서 A가 플러스 되고 B가 금속으로 석출될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A 플러스는 그대로 계속 있고 B2 플러스가 B로 환원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 A가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C가 들어왔을 때 B2 플러스와 먼저 반응한다라는 거야. 물론 A 플러스랑 반응할 수도 있지. A 플러스랑 반응할 수도 있는데 A 플러스랑 반응을 하면은 A가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B2 플러스가 환원된다고. A가 다시 산화하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두 번 할 필요 없이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먼저 석출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C가 B2 플러스랑 먼저 반응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A는 반응을 안 하고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봐봐, 얘네 셋 다 남아있다라는 거는, 얘가 C랑 반응을 했는데도 아직 남아있어. 얘는 반응 안 한 거지. 얘는 얼마나 있어야 돼, 그러면? 용액 안에, 여기 안에? 몇 몰 있어야 돼, 여기? 2몰 그대로 있어야 돼, 2몰. 근데 왜 반응을 안 했어? B가 안 했어. B가 반응성이 작으니까. 그러면은 B2 플러스는 처음에 4몰 있었잖아. 4몰 있었는데 반응을 해서 사라졌을 테니까 4보다 적게 들어있을 거고. 그럼 얘는 얼마나 들어있을까? 1보다 크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해봐. 왜 B라는 애가 남았을까? 왜 B라는 애가 남았을까? 하나 없어지고 두 개. 그러니까 왜 B가 남았을까? 지금 여기서 누가 누구랑 반응한다 그랬어? C가 B2 플러스랑 반응한다 그랬지? 그럼 요것만 반응 쓰면 C 더하기 B2 플러스가 C 플러스 더하기 B 하고 개수 2, 2 이렇게 써주면 돼. 왜 얘가 남았을까? 가장 기초적인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야. 반응하는 물질 둘 중에 하나가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하잖아. 얘가 남았다는 건 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를 X몰 넣어줬으니까 X몰 다 산화해서 여기에 X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X몰 있어, X몰.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비율이 가능한 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를 2몰을 얘는 무조건 이만큼 있잖아. 여기를 A 플러스라고 해봐봐. 여기를 A 플러스라고 해봐봐. 여기를 A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 뭐 B2 플러스하고 C 플러스가 1대1로 있는 거잖아. 이러한 비율이 가능할까요? 안 될걸요? 왜요? B2 플러스가 하나 반응할 때마다 C는 2개가 생겨. 그러면 얘가 4개가 있었으니까 3개로 줄어들면은 얘가 2개가 생기는 거지. 하나 줄어들 때 하나 2개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3대 2의 비율이고. 얘가 만약에 2개로 줄어들었어. 그럼 얘는 4개 생기지. 또 비율이 안 맞아. 저 반응은 안 되지. 저 비율은. 그럼 A 플러스가 여기 있어야 돼. A 플러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B2 플러스고 C 플러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찾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지. 반응식 똑같이 써주고 두 개의 C 플러스 더하기 B 했을 때 얘가 X몰 들어왔죠? 얘가 4몰 있죠? 반응을 합니다. 자, 이건 반응하기 전, 반응하는 양, 반응한 후의 양 똑같이 또 써봐, 저것처럼. X몰 다 반응하지? 자, X 사라집니다. 2대1 반응이네? 2대1 반응이니까 2분의 1 X만큼 사라집니다. 여기는 X몰 반응했으니까 똑같이 X몰 생깁니다. B는 2분의 1 X몰만큼 생깁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반응 후의 양을 살펴보면은 일단 C 금속은 없고요. B2 플러스는 4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있겠다. 그 다음에 C 플러스는 X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A 플러스라고 고정시켜 놨으니까 두 개의 비율이 2대1이 되든 2대1이 되든 1대2가 되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얘가 2대1이라고 해보세요. 2대1이라고 해보세요. X가 4? 아, 4 아닌데. 4? 아니지. 4분, 아니. 4 마이너스 2분의 1 X가 X의 2배다. 그러면은 4는 4 마이너스 2분의 1 X는 2X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는 2분의 5X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X는 얼마예요? 5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제 검산을 해보는 게 여기다가 5분의 8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5분의 8을. 여기다가도 5분의 8을. 그치? 그러면 값이 나오겠는데 얘가 숫자가 2라고 고정이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4가 있어야 돼, 여기가 2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x가 5분의 8 들어갔을 때는 이게 4, 이게 2 안 나오죠? 그냥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여기는 얼마예요? 3이니까 안 되지. 2대1 안 나오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2대1이 아니라 여기가 1대 2의 비율로 있고 여기가 4가 나오고 여기가 2가 나오는 거 설명되지. 비율 찾으면 돼. 비율. 얘가 4면 얘는 2니까 2대 4, 1대 2 비율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4의 비율로 있는 게 4몰 있는 게 C 플러스고 2몰 있는 게 B2 플러스다. 이렇게. 그러면 C 플러스가 4몰 있다는 거는 C가 4몰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저거 네. 비율 있잖아요. 네. 그거 구할 때 그냥 네. 개수비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개수비대로 해도 돼. 여기가 2몰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4, 2가 들어가는 여기가 4가 되든 2가 되든 2가 되든 4가 되든 그걸 만족하는 X값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에서 A 플러스의 양은 반응 전후 변하지 않다. 맞죠? 그 다음에 기억은 B2 플러스다 라고 했는데 C 플러스죠. C 플러스. 그 다음에 X는 4이다. 맞나요? X는 4이다.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알려드렸던 게 있죠. 뭐?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용액. 용액, 수용액, 수용액, 용액, 수용액, 용액. 그럼 수용액, 용액에서의 반응은 뭔데? 수용액, 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 수용액이니까 뭐가 적용된다? 아레니움. 네? 수용액이야? 이온. 이온, 중성. 중성, 중성. 네. 근데 여기는 음이온이 안 나와 있지? 네. 음이온이 안 나와 있으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요? 다음 주. 양이온의
양전하량만 생각하면 돼. 양이온의 양전하량이 얼마야 총? 보죠. 4, 3. 응? 여기서 양이온의 양전하량이 얼마야? 여기가 플러스 짜리가 2개, 2 플러스 짜리가 4개. 합해서 얼마? 11. 8, 10, 10이잖아요. 아, 내가 10. 플러스 짜리 2개, 플러스 2짜리 4개. 네네네. 10. 네네. 여기에 중성인애를 넣었지. 그럼 양전하가 변해 안 변해? 저네요. 중성인애를 넣었는데 양전하가 왜 변해? 양전하 안 변해. 양전하 안 변하면 돼. 네. 그럼 양전하 안 변하게 하면 A는 어쨌든 똑같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C는 일단 무조건 X만큼 있을 거 아니야. C 플러스는 X몰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B2 플러스는 얼마 있는지 모르지. 네.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전체 다 합치면은 양전하가 얼마 나와야 돼? 10 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일단 8이잖아. 아, 얘는 2잖아. 그러면 C 플러스하고 B2 플러스가 더해지면은 얼마가 나와야 돼? 8이 나와야 돼. 8이 나와야 돼. 플러스 8이. 그러면 이거 2개 더해서 플러스 8이 나오는 거. 얘가 X개 있고 얘는 몇 개 있을까?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대 2대 1. 2대 1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가 4개 있었다가 2분의 1 X개 반응하겠지. X개가 만들어지면. 여기 쓴 것처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한 게 8이다. 전하를 곱해서 더한 게 8이다. 4개 있었는데 어떻게 알죠? 4개 있었어요. 처음부터 4개 있었어요. 처음부터. 4개 있었는데 2 플러스고 2배 곱하면 양전하량 플러스 8 나온다. 응? 사진하는 날 들어줄까요? 제 사진이요? 오 마이 갓. 넌 의학? 비켜주실 수 있어요.